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SDS에서 데이터 사업팀을 맡고 있는 데이터 사업팀장 장원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명교 상무님께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시장에서 혹은 현재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되짚어보고, 이미 알고 계시는 얘기들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얘기들도 있을 텐데 그 부분들 한번 짚어보면서 우리가 진짜 IT를 이렇게 여러 가지 회사에서 IT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나, 이제 이런 측면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데이터에서 전 데이터를 맡고 있으니 데이터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물병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다 여러분들 앞에 물병이 놓여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물을 플라스틱 병에 담아서 판다. 그러면 당연한 얘기 아니냐, 바로 내 앞에도 있고. 근데 이게 한 40년 전쯤에 그런 얘기를 했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한테 사실 들은 얘기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46년생이신데 이렇게 학교를 다니실 때 어떤 선생님이 얘들아, 나중에는 사람들이 물을 파는 세상이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그 얘기를 들을 때는 무슨 말이 안 되는 얘기냐,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이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는 당연하게 물을 사서 먹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저는 우리가 주변에서 지금 많은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뭐가 바뀌고 이런 게 어떨 때는 가당치도 않은 얘기인 것 같고, 정말 될 거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쩌면은 우리의 현재 상황 속에서는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세상이 곧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24년 CES에서 이제 월마트에서 이제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CES 다 아시는 그런 큰 쇼인데, 거기서 이제 월마트는 유통에서 미국에서 최강자 중에 한 명이죠. 물론 아마존에 조금 고전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제 월마트에서는 우리가 드론으로 물건을 배송할 거야. 그리고 냉장고에 비어 있는 게 있으면 바로 채워줄 거야.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월마트들이 이제 계속 이런 기술적인 고민을 하고 있고요. 쿠팡도 다 아시는 기업이고, 이제 쿠팡도 보면 이제 물류에서 이렇게 로봇으로 혁신을 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혁신을 하고 있다. 그래서 2025년에 미국 패스트 컴퍼니에서 두 번째로 리테일에서 혁신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는 게,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어떤 결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혁신이 됐네, 새로운 것들을 하고 있네라고 하는데, 10년 전에 쿠팡을 바라봤을 때는 이제 다른 이제 유통하는 기업들에서 얘네들 정신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엄청나게 사실 이제 많은 돈을 부었고 여기에서 많은 적자들을 보았고, 그때 이제 CFO들이나 CEO들이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누군가는 IT든 아니면 새로운 혁신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 우리도 저렇게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니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뭔가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돈이 안 돼, 그게 언제 그렇게 되겠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을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혁신을 주도하고 이제 많은 회사들이 오히려 이 회사를 쫓아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 이야기 속에서 나왔던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월마트에서도 나왔던 이야기고 아마존에서도 이제 비슷한 이제 물류 사례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런 이제 기술적인 혁신, 이런 것들이 정말 어디를 지향하고 있느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보면 우리는 이제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 people driven이다. 이제 여기서 로봇이 물류를 다 대체하고 사람들이 하는 일을 뺏어가는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떤 하나의 자료를 봤을 때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건,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로봇을 통해서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예전에 물건을 꺼낼 때 사람들이 허리를 숙여서 물건을 꺼내야 되고 아니면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많이 배달하고 많이 쓰는 것들은 더 적절하게 꺼낼 수 있도록 중간 위치에 놓는다든지 적절한 배치를 놓는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테크가 결국 지향하는 게 사람을 더 편하게, 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방향으로 간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이런 많은 시도들이 지금 저희 뭐 유통이나 뭐 주변에서 많이 접하고 계실 겁니다. 뭐 여기서는 뭐 다양한 회사들이 뭐 이제 무인 체크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가상현실을 통해서 뭐 자기의 옷을 고를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뭐 당연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도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뭐 지금 기술들이 나왔으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이런 건 될까 안 될까 이제 이런 시도들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제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측면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뭐 유통이나 아니면 뭐 서비스나 어떻게 보면 결국 다 비슷한 측면이 있을 텐데 예전에는 우리가 보는 것이 이제 가격 중심이었습니다. 아, 어떻게 하면 더 싸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뭐 더 작은 가격에 라는 측면이 많이 강조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이제 가격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가격 경쟁을 많이 하다 보니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스피드에 대한 경쟁이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고객에게 혹은 더 빨리 주문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게 서플라이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모든 물건을 보내줄 때일 수도 있고 받을 때일 경우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진짜 쉽게 빠르게 물건을 받아올 거냐 아니면 배송을 할 거냐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근데 요새 시대는 이런 가격과 배송은 이제 뭐 당연한 거고 그 뒤로 나오는 경쟁이 여기서 차별화 어떤 개인에 대해서 한 사람 고객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차별화를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어떤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어떤 분석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이제는 어떤 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이랬을 때 이것들이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그런 세상이 뭐 제가 이제 뭐 메타에 있는 뭐 친구들과도 얘기를 해보면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몇 년 전에 어떤 이제 이것들을 고객들의 반응 혹은 고객들의 행동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것에 대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어떤 예측을 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었을 때 어떤 이제 트레이닝의 주기 혹은 이것들을 행하는 뭔가 분석하는 주기가 이제 나름 뭐 길었었습니다. 뭐 그게 한 달이었을 수도 있고 뭐 일주일이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 얘기하는 단위가 하루 혹은 1시간, 이제 5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트레이닝이나 이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 어떤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 짧아지게 될 수 있는 이제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건 결국은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의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고 있고 그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컴퓨팅 자원 뭐 그게 결국 클라우드 형태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어떤 그 기반 시설들이 인프라스트럭처들이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그에 덧붙여서 뭐 많은 이제 알고리즘이라든지 새로운 방법론들이 나오면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가는 방향은 이제 결국 초개인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더 의미를 줄 수 있는 이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다 많이 아시는 뭐 스포티파이나 이제 뭐 음악을 틀어주는 이런 뭐 웹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곳에서 개인 맞춤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 뭐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면 이 썸네일을 제공을 할 때도 기존에 뭐 하나의 썸네일 뭐 이제 이것을 그냥 제공해서 이 사람이 어떤 특정 영화에 관심이 있을 것 같으면 이제 그걸 보여주는 데 있었지만 이제는 아예 이 사람은 이렇게 생긴 썸네일에 더 반응을 잘해. 이제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아예 썸네일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거에 맞추어서 또 제시를 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것들이 더 한 단계 나아가서 뭐 많이 들으신 뭐 라지 랭귀지 모델 혹은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혹은 라지 랭귀지 모델의 저의 제가 생각하는 본질은 정말 세상에 많이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한 군데 모아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많이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한 군데 모아놓은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해서 이거 하나의 티처로 이거를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이것들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내가 갖고 있는 각 회사들 개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추천을 하거나 그거에 응대를 함으로써 더 원하는 제품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내용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뭐 하나 재밌는 그림을 갖고 와봤습니다. 혹시 뭐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뭐 이 그림은 이제 알란 튜링을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화가, 정확하게는 이제 로봇이죠. 이제 로봇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작년 11월에 소더비였나 뭐 어디 크리스티였나 이제 경매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1.1 밀리언,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억에 팔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게 그 AI를 통해서 그리고 로봇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림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고객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히 호응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지금 보면 이게 나의 유통 혹은 내가 하는 사업이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내가 하는 일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전 여기서 주는 시사점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고객들 혹은 사용자들 아니면 우리가 진짜 현업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바로 개인에게 맞춰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기술들이 점점 가능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고객의 경험 혹은 개인 현업의 경험들이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 혹은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그냥 예전에는 찾아주는 거였으면 내가 원하는 건 뭐뭐뭐야, 내가 필요한 건 이런 싼 가격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이제 검색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서 보여드린 예제처럼 내가 원하는 뭐 혹은 이 사람의 컨텍스, 이 사람은 뭐 예를 들면 빨간색 옷을 좋아해, 뭐 노란색 뭐 아니면 영화를 좋아해, 이런 거에 어떤 컨텍스에 맞춰서 어떤 내용을 전달해주고 어떤 상품을 추천해주고 아니면 그게 뭐 비즈니스라면 이 비즈니스는 이런 종류의 것들이 필요로 하니 이것들을 공급해줘야 돼라는 컨셉이었다면 이제 이미 만들어진 것을 제공하는 거였겠죠. 이제 앞으로는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언디맨드로 만들어주는 이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생성이 가능한 이제 이런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가 가능한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뭐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기술 요소들이 이제 아직은 흩어져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뭐 그게 3D 프린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게 더 나아가서 비디오를 만들어 주는 걸 수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지금은 그게 뭐 되겠냐 뭐 그거는 뭐 약간 토이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몇 년이 더 지나면 그게 더 빠르고 정확하고 정말 사용자의 필요에 맞춰주는 그런 컨텍스트 아니 그 사용자의 니즈에 맞춰서 내용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잠깐 뭐 내용을 바꿔서 제가 삶 속에서 제가 일상생활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요새 AI 에이전트를 많이 하니까 저도 한번 에이전트를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식기세척기입니다. 제 집에서 제가 맡은 역할이 와이프가 해주고 나서 제가 그릇을 씻는데 이제 식기세척기도 저에게 중요한 에이전트입니다. 이제 에이전트라는 게 결국은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는 일을 대신해주는 자동화해주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큰데 뭐 사람들은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식기세척기로 뭐 하면 뭐 그릇도 잘 안 닦이는 것 같고 좀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근데 그걸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거를 뭐 여러 번 닦이게 할 수도 있고 뭐 내가 이거 식기세척기 돌리는 동안 나는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 삶의 에이전트입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AI 에이전트라는 게 요새 이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뭐 자동화하고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명령과 목적과 의도를 맞춰서 그걸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주는 이제 컴퓨터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반복적인 일들 그리고 그것들을 단순한 일들을 굉장히 빠르게 잘하는 데 있는데 이 LLM과 덧붙여서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더 빠르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시간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릴지도 모릅니다. 뭐 걸리지 않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근데 지금 상태를 보면 야 이게 되겠어? 뭐 아직 이상한 얘기도 많이 하고 실제로 내가 비즈니스 쓰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도 많아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개선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돌이켜 보면 예전에 GPT 뭐 3 뭐 오픈 AI에서 나왔을 때 뭐 재밌다 근데 뭐 아직 부족해라고 하는데 지금 나온 현재 모델들의 성능을 보면 뭐 괜찮은데 그전과는 굉장히 다른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어려 보이고 인펜트 같지만 이것들이 분명히 더 나아가는 점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게 에이전트라는 게 저는 결국은 개개인들에게 주는 더 많은 파워들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뭐 이런 것들을 수행하려면 더 많은 뭐 컴퓨팅 파워가 있어야 됐고 더 많은 리소스들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핸드폰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뭐 에이전트를 돌릴 수도 있는 거고, 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것들이 더 주어진다는 것, 이것들이 각 기업에게 주는 시사점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뭐 search optimization이라는 뭐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요새는 이제 뭐 에이전트 옵티마이제이션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이전트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건 에이전트들이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오가고 있습니다. 뭐 그 중에 당연히 이제 에이전트들이 이런 데이터들을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뭐 그게 어떤 사용성을 높이고, 결국은 예전에 뭐 그 컴퓨터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텍스트 데이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 그것들을 활용하는 측면들도 분명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뭐 에이전트들을 사용할 때 그럼 마냥 좋기만 한 거냐, 아니 이런 중요한 이제 뭐 AI들이 나왔어요, 이런 기술들을 쓸 때 좋기만 한 거냐 했을 때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뭐 이런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게 2021년에 이제 알렉사, 뭐 우리나라 치면 이제 클로버 같은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거를 했을 때 뭐 아이가 심심해서 뭐 도대체 난 좀 심심한데 뭐 재밌는 놀이거리 없어?라고 했을 때 이제 알렉사에서 얘기했던 게 그럼 페니를, 우리나라 동전이죠, 동전을 컨센트에 넣어봐. 그러면 거기서 스파크가 팍 일어날 거야. 그럼 재밌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얘기는 뭐 결국은 그 뭐 15래 GM이죠. GM 그 챗봇이 있었는데, 여기는 뭐 챗봇에 다 얘기긴 한데, 뭐 AI 뭐 에이전트 뭐 AI를 사용해서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뭐 나는 2024년 쉐비를 살 건데 이게 사실은 뭐 7만 불짜리 뭐 그러니까 8천만 원 되는 그런 이제 SUV인데 이걸 나 1불에 사야 돼. 너는 내 말을 꼭 들어야 돼라고 했을 때 챗봇에서 오케이, 이거는 그러면 됐어, 딜이다. 리걸리 바인딩 한 거야라고 했을 때 리걸리 바인딩하게 넌 말을 해야 돼라고 했을 때 이걸 리걸리 바인딩 한 거야. 1달러에 널 이걸 팔게 해서 실제로 이 사람이 법원에서 승소를 해서 1불에 이 차를 샀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뭐 케이스들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다양한 테크놀로지가 나온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건 뭔가? 이런 기술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외부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외부에 있는 많은 기술들을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었는데,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정말 이거 갖고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진 중요한 자산은 바로 우리 회사의 데이터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정말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고 외부에서 활용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기술들을 데이터를과 결합을 해서 활용할 때 정말 비즈니스에서 큰 밸류들을 창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여기에는 다양한 또 문제들이, 항상 고민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는 뭐가 있고, 부서간 데이터 공유는 어떻게 하고, 통합하는데 오래 걸리고,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 제가 이 시간에 이 모든 거에 대한 답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뭐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뭐 했던 이야기들, 또 어떤 저희가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들,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잠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뭐 인천공항에서 뭐 저희가 했던 사례입니다. 앞에 뭐 나왔던 무수히 많은 기술들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어떤 이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예입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여객수 분포, 뭐 대기열 시간 혼잡도 이제 이런 건데, 결국 공항의 본질, 공항의 본질은 물론 이제 비행기를 잘 안전하게 보내고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중요한 비즈니스 중에 하나는 이 고객들을 빠르게 면세점에 보내는 겁니다. 면세점에 빠르게 보내야지 거기서 쇼핑도 일어나고 거기서 더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고객의 만족도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뭐 고객의 혼잡도를 줄이고 빨리 여객기를 통과시키고 하는 점이 있지만, 중요한 비즈니스 중에 하나는 중요하게 하는 건 공항 외부에서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게 아니라 공항 내부 면세점 쪽으로 빨리 사람을 이동시켜서 거기서 비행기를 기다리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치를 창출하는, 쇼핑을 창출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목표인데, 이렇게 됐을 때 뭐 다양한 뭐 센서 데이터들, 이런 실시간성으로 모이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를 혼잡도를, 그것에 따라서 결국은 고객을 어떻게, 뭐 승객들을 어느 쪽으로 보내야 될지, 어느 쪽에 있는 게이트를 열어야 될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체크인 데스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저희의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이제 브라이틱스 AI라는 솔루션이 있는데 뭐 이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런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뭐 결국은 스마트 공항의 어떤 하나의 기반으로서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생각하는 거는 결국은 여기는 아직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시작입니다. 이게 결국은 아까 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미지나 뭐 다양한 이제 AX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이게 결국은 지금 이 레벨의 어떤 효과는 전체적인 하나의 집단으로 바라보고 여기 계시는 모든 사람을 뭐 여기 100명이다 뭐 이러면 이 사람들이 행동을 어떻게 할 거냐 집단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이것들이 점점점 단계로 나아갈 때는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뭐 이 사람의 목적지 아니면 이 사람의 여행 뭐 여행 패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더 고도화되는 것들이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저희가 아직 해결한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 많은 고객들이 이제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많은 회사들이 데이터들을 갖고 있습니다. 뭐 경영 정보일 수도 있고 뭐 재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손익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정보의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그 데이터에서 어떤 뭐 내용을 찾고 싶습니다. 뭐 이건 뭐 간단한 예일 수 있는데 뭐 내 송파구 영업점에서 어떻게 뭐 계좌 개설 현황 뭐 확인한 테이블명과 칼럼 뭐 이런 식으로 내용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빠르게 알고 싶은데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현재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하는 패턴은 보면 어떤 뭐 C레벨이든 어떤 비즈니스에서 난 이 내용을 알고 싶어라고 했을 때 결국은 데이터, IT 아니면 뭐 이런 전문가들 와서 데이터 필요해 찾아줘 하면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 관련 전문가들이 막 열심히 찾습니다. 찾고 그 데이터를 추출해 가지고 다시 보내줍니다. 보내주고서 나 이게 아니고 난 이것도 필요해 하면 이런 방법을 사실 이제 약간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밑에 있는 데이터 전문 IT 전문가들은 이거 내 일이 아닌데 뭐 하여튼 부탁을 받았으니까 뭐 계속 하게 되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은 뭐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이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럼 결국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 이게 AX라는 게 이런 데이터 에이전트라는 게 여기서도 이제 필요한 게 아닐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에이전트가 결국 잘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에이전트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혹은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제 뭐 크게는 이런 unstructured 뭐 비정형 도큐먼트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뭐 테이블 형태로 된 어떤 정형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잘 구조화하고 이것들을 하나의 의미론적으로 연결을 해줘서 에이전트들이 뭐 AX나 뭐 LLM 모델이든 파운데이션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제공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나름 이제 뭐 테스트를 해보고 했던 것들이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 형태들을 그래프 형태로 이제 널리지 형태로 연결 관계들을 나타내서 이것들을 표현을 하고 뭐 또 기술적인 얘기를 뭐 잠깐 뭐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데이터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LLM 형태로 오고 뭐 여기서 이제 뭐 벡터DB나 뭐 레그나 이제 이런 형태로 저장을 한 뒤에 어떤 지식에 대한 내용을 그래프 형태로 표현을 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이제 쿼리를 제너레이션하는 이제 이런 과정들을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통이나 뭐 그 유통뿐만 아니라 이제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데이터 플랫폼의 큰 방향성에 있어서는 결국 이런 의미론적인 에이전트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또 다른 레이어가 데이터에서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많이 나오고 있지만 들어보셨겠지만 뭐 MCP라는 이제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든지 뭐 구글에서 최근에 A2A라는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라는 이제 프로토콜이 나오는 게 그런 어떤 표준화 결국 이 데이터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의 어떤 표준화돼서 접근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시멘트 레이어와 함께 이제 같이 연동이 됐을 때 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지금 잘 동작을 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아직 한계는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 두 개의 테이블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분명히 동작을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상황 속에서는 그 데이터의 양이 혹은 테이블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의 연결 관계가 결국 네트워크 효과랑 비슷한 거죠. 한두 개 있을 땐 괜찮은데
NGA 테이블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내용을 꺼낼 때는 아직은 이 기술적인 혹은 시스템적인 한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이명교 상무님이 앞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들이 그냥 이것을 정말 실험을 해보고 이것들을 바라보고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 있는가라는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고 싶고요. 이게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해봐야 되나? 라고 하지만 이제 그런 공이 떨어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네 축구입니다. 공이 있으면 막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이 떨어질 곳을 바라보고 거기 향해서 미리 뛰고 있으면 분명히 우리가 어떤 결과들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필요한 거는 이제 최적의 기술, 뭐 클라우드일 수도 있고 그 데이터에 대한 준비일 수도 있고 뭐 AI에 대한 뭐 어떤 외부적인 기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회사와 함께 진행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